반말리 원러브. 이제 반말리라는 인물에 대한 영화입니다. 전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공연 중심의 영화를 좀 기대하고 봤는데 약간 결이 달랐어요. 음악적 성공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는지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장면보다 그 일상, 가족, 뭐 멤버 이런 관계가 더 많이 나옵니다. 평화, 사랑, 화합, 그가 추구한 메시지가 거창한 게 아니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밴드 멤버에게도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레게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이걸 잘 알았다면 좀 더 막 감명 깊게 보고 했을 텐데 음악적 소양이 조금 적었던 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막 재밌진 않아요. 널 기다리며 2016년 한국 스릴러로 이제 요즘 많이 보이는 심은경 배우님이나 김성호 배우님이 주연인데 제 이 영화 배우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조금 이상했어요. 배우들이 너무 열연을 펼친 거에 비해서 의문이 진짜 많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경찰이 일단 너무 무능력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절대 의심을 안 해요. 나 같으면 주인공부터 의심하겠다. 아무 생각이 이상한데. 그럼 뭐 구급차에 있었는데 뭐 거기서 이 김성호 배우님이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뭐 이 사람 자꾸 순간 이동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감옥에 갔다 왔는데 돈은 또 어디 있으면 약간 좀 하여튼 설정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서스펜스는 관객은 다 알아. 근데 등장인물은 몰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장치로 원래 경찰이나 아니면 반대로 악역이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능력해버리니까 어휴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경찰이 자꾸 태클 거는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차라리 기다린 동안 정말 어떤 준비를 하고 그 계획을 명확하게 어떻게 실현되고 이런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약간 더글로리처럼 정말 치밀한 복수극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연기에 비해 너무 아쉬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워요. 완벽한 이웃. 이게 미국의 실제 사건이 이제 아지케 오웬스 총격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완전 깊게 얘기하지 않고 가볍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라는 법이 있어요. 자신 구역에는 이제 침범을 하거나 위협한 사람에게 무기로 먼저 대응을 해도 된다는 법인데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웃이 죽고 그러한 사태를 다큐멘터리처럼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들 보디캠이나 이제 CCTV 영상들 이런 걸로 구현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설명을 봤는데도 이게 연기전인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당황스럽고 좀 답답하고 되게 좀 슬펐습니다. 배경이 되는 이제 공간이 전형적인 미국의 이제 외곽 주거 단지거든요. 낮은 단독주택들 있고 아니면 벽을 좀 공유해서 하는 아파트먼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용 공간이 있고 미국 외곽 지역에는 무조건 차를 타고 다녀서 차 주차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의 그 명확한 경계를 사실 지키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웃이 총을 겨두는 막 그런 사태인데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마음이 가장 먼 이웃이거든요. 그 자기는 되게 좋은 이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재미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는 아니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가 사는 남자. 단종과 그 주변 이야기를 담은 이제 한국 사극입니다. 우선은 박지훈 배우님이랑 유해진 배우님 때문에 정말 잘 봤습니다. 박지훈 배우님이 약한 영웅에서 봤었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고 여리여리하지만 강단 있는 눈빛이 단종이라는 인물이랑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해진 배우님은 제가 진짜 팬인데 이 영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칫 과할 수 있지만은 역할이랑 완벽하게 맞물려서 소화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님의 능력을 다시 느낀 영화이고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은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앞에를 다 살을 붙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꽉 찬 장면으로서 배우, 영상, 연출 정말 너무 완벽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확실히 있는데요. 이 호랑이가 좀 나름 중요한데 이게 조금 어색해요. 뭐 이걸 찍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전에 쓴 글이어서 1,500만이 넘을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쓰긴 했지만은 네 그래요. 배우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소모성으로 그냥 쓰인 느낌이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가 이제 뭐 금성대군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좀 매력적인
그렇다고 그걸 상상력이 있었지만은 실제 역사다 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 게 괜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MSG를 쳐서 인물과의 관계성을 좀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봤고 잘 됐으면 하는 영화였습니다. 배경도 좋고 이 청룡표 사실 배치가 좀 다르거든요, 실제랑은. 그래도 영화적인 공간으로서 이제 단종의 고립감을 아주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넘버원. 시사회로 봤습니다. 원래 2월 11일 개봉인데 그보다 훨씬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봤는데, 이제 원작이 일본 소설로 당신의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입니다. 그 제목이랑 똑같아요. 엄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최우식 배우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엄마랑 나온 장혜진 배우님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기생충에서도 두 분이 모자지간으로 나왔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관계가 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두 배우 사이에 공승현 배우가 저는 중간에서 감정선을 잘 잡아줘가지고 엄청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오히려 균형 있게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집이랑 부산집이 딱 색감이랑 조명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서울은 차갑고 불도 꺼져 있고 어두운 색이고 파란색 계열의 약간 그런 한색이라 하죠. 그런 색을 많이 쓰는데 부산집은 딱 나무 색깔에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을 좀 난색을 많이 써서 두 공간을 명확하게 잘 전형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이 잘 보여지게 나타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음식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더 다양한 음식이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조금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수많은 엄마들이 나오시거든요. 저는 혼자 다 끝나서 사람들 나가는데 혼자 울어가지고 좀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기 싫으면 마지막 보지 마세요. 이번 주 어워드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영화는 넘버원입니다. 저는 이런 가족 드라마 사실 안 보는데 간만에 봐서 그런지 재밌게 잘 봤어요. 베스트 포스터는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이게 두 배우의 관계가 포스터 하나에 다 녹아져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요즘에는 다른 포스터로 박지훈 배우님 혼자서 있는 포스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포스터를 메인으로 썼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베스트 배경은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이 청룡표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고립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자체를 단종의 감정이랑 잘 엮이게 잘 연출했고, 계곡, 아무리 아름다운 계곡이라도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번 주 5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반말리는 평화와 사랑을 노래를 했는데 이게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또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막 나눠주고 그런 모습이 있고 하는 게 이웃이라는 존재가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정반대로 완벽한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거죠. 이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넘어가면서부터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마음이 닫혀있는 게 문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은 넘버원을 보면은 요즘 많은 매체에서 자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부모님 옆에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아이는 저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좀 못된 심보인데, 근데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이 결국에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많은 표현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한정적인 거니까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어떤 영화를 볼까요? 다음 주 5편도 기대해 주세요.